오늘은 우리 윤리 사장님이 글로벌, 우리 이제 2021년도는 저는 시크릿의 글로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활발한 글로벌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라는 난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사업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스트는요. 네, 우리 네, 제목도 글로벌 비즈니스 어디까지 해봤소? 네, 오늘 소띠의 애정오래가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소? 네, 깜찍한 소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3년, 4년 정도 사업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팀 이름이 글로벌 챔피언이에요. 글로벌 챔피언. 우리 윤리 사장님 팀 이름이 글로벌 챔피언인데 참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대로 간다고 이 글로벌 챔피언 팀은요. 미국 중에서도 라스베가스, 하와이, 시애틀, LA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고요. 또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어디야, 일본 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름처럼 글로벌 챔피언으로서 네 멋진 팀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실 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우리 이율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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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원래는 제가 외모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런 모습으로 사장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장님 잠시만요. 공유를 할게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조정희 사장님, 신현우 사장님, 네. 또 하미옥 사장님, 네, 우리 이은진 사장님. 정수 사장님 머리 하셨네. 그죠? 머리 네. 하셨죠? 네, 머리가 또 네, 상큼해지셨네요. 누군가요, 사진? 네, 전혀 새로운 사람이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율리입니다. 네, 제가 처음 시크릿을 시작을 하고 저희 스포너님들이 제가 좀 명칭이 조금 그러셨나 봐요. 저를 처음에 불러주시기로는 그때는 선생님들 지금의 모습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제가 베이글 했어요. 베이비 페이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때문에 글로벌 베이글녀라는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진짜 아까 하리 스포너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이제 할까라고 하다가 하리 스포너님께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늘 우리 하린 스폰서님은 숙제를 이렇게 내주시고 물론 저한테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번 주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해 이렇게 윤리 사장님 이번 주에 해 라고 그냥 저의 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사장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고 제 경험담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업 설명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중간에 유통 과정을 배제를 시키고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유통한다라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제품을 가지고 저희는 나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다단계 보상을 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장님들은 이제 국내 사업에서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시크릿은 어딜 나가도 이게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크릿의 사장님들은 어떤 비전을 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스폰서님 제품이 너무 좋아요. 혹은 어떤 분은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해봤는데 시크릿이 보상이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요새 불법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합법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는 조금 남다른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사장님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혹은 어떤 거절을 못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가장 제 귀에 솔깃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글로벌 선점이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막 잠을 못 자게 만들었고 누우려고 누워있으면 자꾸 포도송이가 그려지고 내 주변에 누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비전을 보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업 설명회를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이거 나오죠.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멕시코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 세 번째로 들어온 비즈니스고, 그리고 2013년도에 캐나다, 그리고 2014년도에 호주,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 콜롬비아, 베트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 이제 모든 바이너리의 매출을 공유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아, 너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꿈꿨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되지 않을까?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용감하잖아요. 제가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거를 해보니 이거였어요. 아,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화장품 브랜드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고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이 그림들, 우리 사업 설명에서도 또 많이 보시는 자료들이죠.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에서 아니 50%에서 70% 싸게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나는 꼭 무조건 알려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한 나라에 한 명 정도는 내가 가입시키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뭔가 그런 건가요?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아프리카, 브라질이라는 어떤 나라들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 가입할 때 베트남이 열릴 거예요라는 얘기를요. 한 3년, 4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 해도 이렇게 6개 나라가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선생님인데요. 앞으로 열릴 국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어요. 아, 정말 저 팔뚝을 깎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나라들 중에는 매장이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더라.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돈 벌 수 있는 기회보다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현실은? 근데요, 저는요, 태어난 곳이 한국이에요. 저는요, 고향이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산동네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세련돼졌긴 했는데 정말 산동네, 눈이 오면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동네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 그럼 유학파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유학은 웬 말인가요? 저는 제 학창 시절은요, 열심히 알바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글로벌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하시면서 좀 지인들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수술실에 처박혀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수술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럼 외국어를 잘하세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경상도 말, 뭐 충청도 말, 서울 말 한 이 세 개 정도는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어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결론은 저는 외국에 사장님들처럼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사장님들은 외국에 이렇게 열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세요? 스폰서님 혹은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귀엽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모티콘인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목표를 두고 제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스폰서님들이 사장님들이 배우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거라고 배우셨나요? 저는 해보니까 판매도 아닌 것이 이거는 뭐 교육도 아닌 것이 뭔가 인문학 같기도 하고 심리학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오묘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 사업이기도 하고 복제 사업이기도 하고 관계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품과 플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업라인들한테 배우고 다운라인들한테 가르치는 사업. 제가 만약에 업라인 스폰서님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달 속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중심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제 이제 뒤에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 저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수학을 잘하려면 정석이 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 보면요. 저는요 따로 과외 안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막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근데 우리 시크릿 사업도 방법이 있더라.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장님들께 사장님들 목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려고 한다면 먼저 그냥 막 알리지 말고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만나? 그리고 사장님들 이거 시스템 안으로 초대하세요. 혹은 저랑 같이 한번 만나봐요 라고 하는 초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설명.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플랜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업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후속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담. 우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떤 소통을 하시죠. 그것을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곱 번째는 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큰 틀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순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꿈이 있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 목표를 찾으셔야 되고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글로벌 사업도 한번 해보겠다. 나 이걸로 성공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야 방법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내가 행동이 나와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다면요. 사람들은 절대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이걸 먹지 않으면 살이 빠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안 먹어. 왜냐면 이거 살 빠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제가 안 먹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확신이 없어서 아직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사업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장님들이 확신도 없이 누군가에게 알리고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스폰서님 저는 크라운 로얄이 될 거예요는요. 확신이 없이는 정말 남을 이용하는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요. 꿈과 목표가 확실해야지 열정과 행동이 나오고 사업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은요. 가장 큰 목표가 있으셔야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제가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벌자라고 하면요. 100만 원 벌었을 때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벌겠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었고 저는 정말로 아까 글로벌 전 세계 매출을 다 제가 함께 공유받겠다. 그리고 제가 3대째 이거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혹은 이번 달에 생각보다 내 파트너들이 혹은 내 지인들이 뭔가 내 마음 같지 않아. 뭔가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어떤 마음. 일이 힘들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사장님들?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단기적인 그 좌절들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늘 제가 말씀을 드려요. 줌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들 이번 주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꼭 해야 할 일. 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거를 달성해 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외친다. 제가 사장님들한테 우리 정순 사장님 다이아몬드 가세요라고 하면은 저분이 가시진 않겠죠.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외치고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먹으셔야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이나 결의를 하려면요. 꿈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가정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뭐 직장도 있으시고 모두 있으신 거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가지려고 하면 양손에 다 떡을 쥐고는 그거를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거.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 투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참석이 필요하다. 결단은 누군가 시켜서 내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면서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어떤 시스템을 사장님들은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방에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줌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사장님들이 접속을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온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죠. 전 제품을 애용하시고요. 그리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부터 검증을 하시고요. 단톡방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혹은 내 지인들이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다면 어떤 단톡방에 초대가 되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소속감도 느끼고요. 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도 좀 보시고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일 1일 유튜브 그 단톡방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아마 올려줄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됐던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됐던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 보지 마시고 그분들도 그걸 올렸을 때는 이상한 걸 올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좋았고 느꼈던 것들을 사장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지금 많이는 못 모여도 덕분에 굉장히 소규모로 자주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규모 미팅들을 조금 자주 하시다 보면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소규모 미팅을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있는 세미나 있죠. 그룹에서 하는 줌 원데이 세미나를 나도 참석하고 내 지인도 참석을 시킨다. 너무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해. 근데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사장님들이 어떤 것을 시스템을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필요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신다면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퍼즐처럼 그런 경험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시크릿 제품 정말 좋으세요? 우리 사장님들은 시크릿 정품 네, 여기 저 입모양이 보여요. 제품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저는 조금 여자치고 둔감한 편이어서 제품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조금 느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제품을 지금 한 3년, 4년째 지금 5년 가까이 되고 이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왜 늘 쓰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늘 먹는 밥이 귀한지 잘 모르는 것처럼 잘 몰랐는데 제가 언제 실감을 했냐면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실감을 했어요. 아, 이 제품 대박이구나. 우리 제품 짱이다. 막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전 세계 다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진짜 글로벌 사업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사진 제품들을 애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단톡방에 다 정말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릴 때도 있고 정말 맨날 올리는데 예쁜 척하면서 어디 가도 제가 시크릿 제품들을 이렇게 애용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요. 이게 최근 저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초창기. 제가 정말로 이런 무슨 고양이 표시 아니거나 이런 하트 표시 아니면 절대 단톡방에 올릴 수조차 없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뻔뻔하게 잘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전 제품 애용. 제가 아까 사장님들께 말씀드렸던 1번. 저는 정말로 전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박쥐 같은 골드라인 금색 마스크팩까지도 사용할 만큼 전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장님들께서 그러면 어떻게 외국에 글로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좋아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직급이 실버라는 직급이었고 제가 실버라는 직급을 굉장히 빨리 간 편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실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은 한 주에 200만 원씩 매주 나온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승급 보너스가 나와서 와, 이 사업 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베트남이 열린 카더라 통신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제품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보성 스포츠님이랑 저희가 와우팩을 뜯어서 저렇게 일일이 뾱뾱하게 다 포장을 해서 저희 지문 옷 몇 가지 막 두세 개밖에 안 가지고 가고 다 오로지 저 와우팩만 실어가지고 날라갔던 시절이 있고요. 저 뒤에 보이시나요, 사장님들? 저 와우팩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사재기 있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몇 개예요. 지금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6개, 7개씩을 한꺼번에 저렇게 포장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의 거기 사장님들이 물건을 너무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물건을 보낼 수도 없고 저희가 인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사장님들께 와우 파티도 해드렸어야 돼가지고 저렇게 다 이미 다 박스가 포장되어 있는 것을 굳이 다 풀러가지고 일일이 다 포장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가져갔던 기억들이 나요.
온 가족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거를 진짜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성 스폰서님이 또 나름 이렇게 굉장히 브레인이신 것 같아요. 번호를 써갖고 오셨더라고. 어떤 분은 뭐 물건을 못 받았어요. 물건이 바뀌었어요. 누군 뭐가 빠졌어요라고 하니까 아예 저분한테 저렇게 5번 아웃팩을 받으실 분에 대한 저렇게 아예 포장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노하우도 쌓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베트남 시장을 저희가 처음에 열리기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아서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제품을 쓰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가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니, 이 제품을 쓰고 싶어서 나는 너무 쉽게 이걸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쓰지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날아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한국에 나오셨던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애경 사장님이 한국의 컨벤션이랑 이런 세미나랑 이런 거 참석해 보고 싶다고 나오셨다가 저희 같이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사장님들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제 눈 보이시나요? 눈이요 쌍꺼풀 수술한 여자 같죠? 제가 이게 두 번째 미국을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공항에서요 애경사 파트너 사장님이 보실까봐 몰래 이분은 막 립스틱 보고 면세점 구경하시는데 저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쭈그리고 앉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뭔가 부담감도 들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좀 뭔가 이렇게 괜히 겁나고 두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스포너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있잖아요. 집 떠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전화하면 마음 약해져서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확 나는 느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이걸 기념으로 하나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났던 미국 행이었어요. 사실은 2주만 계획을 하고 갔던 미국 행이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이게 저희가 베트남에서 했던 어떤 일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계신 필리핀 분들, 홍콩 분들, 싱가포르 분들, 그리고 멕시칸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와우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랬다면 제가 이 나라를 가서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도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이름은 뭐라고 하죠? 와우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를 걷더니 정말 그분들은 와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어머 막 이렇게 하시다. 어머 신기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은 와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와우 파티 이름이 와우 파티구나를 많이 실감했던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서도 미국을 가서도 제가 했던 행동들은 매번 만나서 사장님들과 미팅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와우 파티를 해드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분들께 이거를 복제를 시켜야지라는 어떤 마음보다는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어떤 이걸 시켜야지 보다는 한국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이 미국에서 똑같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가서도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었더라도 저는 굉장히 떨리는 시간들이었는데 이게 스폰서님들이 또 안 계시니까 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값진 기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와우 파티를 하죠. 저는 저기 뒤에서 덤보 티를 입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봤고요. 이렇게 하와이를 가서도 사장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들도 먹으면서 미팅을 했던 기억들이 나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보면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꼴은 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울보도 아니고 그렇게 울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로 답답했던 건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에 뭔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줘야지 어딘가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했고, 근데 이게 여러 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버를 불러서 타게 되고 택시를 불러서 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이상한 데 내려주면 다시 거기서 택시 타고 또 어딘가를 가게 되고, 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는 참 정말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미국을 떠날 때 하리스 스포너님이 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을 작년에 총 6개월, 재작년에 2019년도에 미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없는 한국인이 갈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2주만 계획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2주 있다가 오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주세요. 라는 얘기에 2주 또 연장하고요. 좀만 더 있다 가주세요. 2주 또 연장하고요. 그렇게요. 3개월을 꽉꽉 채워서 6개월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단톡방에 보여드린 사진들은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했던 행동은 이분들과 이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나라에 가서 처음 만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런 개인적인 시간들도 보내주면서 같은 일도 하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생신까지 정말 저는 삶을 살다 온 것 같아요. 미국에 그냥 일을 하고 출장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과 삶을 살다 왔고요. 여기는 스포츠 센터예요. 제가 3개월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스포너님 안 되겠다. 그럼 우리 같이 센터를 끊어보자. 그래서 제가 3개월짜리 센터를 끊어갔고요.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때문에 만나게 된 우리 사장님과 정말 깨벗고 저렇게 들어가서 사우나를 가서 와우 파티도 하면서 시크릿 제품들도 알렸던 시간들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값진 또 추억이죠. 저희 아이작 회장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그 애리조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우리 또 하리 스폰서님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작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줘서 저희가 본사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본사 방문을 이렇게 저희가 먼저 가서 아이작 회장님을 보고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얘기들도 들었는데 회장님이 다시 이것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 집에 한번 초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해서 아이작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미팅을 했던 사진들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어떤 우리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그룹의 회장님이랑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앉아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너희가 정말 궁금한 게 뭐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게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돌아와서 했던 일들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유산균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화장솜도 우리처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매번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보내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 이렇게 물건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먼 미국에서도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없어서 못 구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거는 수고스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미국에 없는 제품들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어떤 방법들, 세미나 했던 거, 와우 파티 했던 것들을 저는 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도 그것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패턴,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저의 마인드까지도.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인드가 우리 스폰서님들이 해주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은 엇나가지 않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 우리 스폰서님들이 해주시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따라가야지 우리 사장님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까지 제가 복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뭐야 뭐 그냥 다 뻔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건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일이고요. 그리고 제 스폰서님들이 했던 행동
내용들을 그게 나라가 어디였든 100% 따라하고요. 그리고 또 저의 스타일대로 언어가 만들어졌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가 사장님들이 조금 부족하시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직장이 있다고 해요. 사장님들 이런 직장 어떠세요? 강요를 하지 않고요. 출퇴근이 엄청 자유로워. 그리고 뭔가 할당량이 없어.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요. 성공 노하우가 너무 쉬워. 그리고 1000% 10,000%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런 회사 있으면 너무 입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패의 이유라고 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실패하는 이유는 인맥이 없어서 뭔가 마감을 해서 사재기를 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날이라는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오늘 만나는 내 파트너가 어저께 만나는 내 파트너였을지라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분으로 그리고 상대를 만나서는 오늘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가 저의 하루에 늘 제가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가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무언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그리고 왜 보다는 저는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했었던 어떤 마음도 똑같고요. 글로벌로 나가서도 저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미국이란 나라를 올 수 없다. 베트남을 올 수 없다라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분들한테 제 마음을 진짜로 다한다면 내가 이분들을 사업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어떻을까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단 한 분이라도 이 얘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거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이 강의는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의 글로벌 사업도 올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저도 옆에서 사장님들과 힘껏 같이 뛰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